장기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김포 장기동 퍼스널 에듀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이태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2025년에 1학년이 되는 개정교육과정 학생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내신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영상이고요. 상위 10%가 교육과정상 1등급이긴 한데, 이제 기존 학생들도 상위 10%면은 2등급 안에 드는 등급이니까,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작년 1학기 장기고등학교 학업 성취사항 보시죠. 자, A가 8%. 자, A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 수행평가랑 1차, 2차 지필평가를 합쳐서 90점 이상인 학생들을 모아놓은 것이지. 자, 재작년에는 6%였어요. 그러니까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으면 확실하게 1등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다니는 학생들은 2등급이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2, 3학년 보시겠어요? 자, 미쳤거든요. 일단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랑 수행평가랑 지필평가를 합쳐서 80점 이상만 되면 2등급이 확보가 돼요. 3학년들도 거의 비슷하죠. 자, 이런 관점 잘 가져주시고, 1학년 친구들은 내가 원점수 90점이 목표다. 요걸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절대등급 A 원점수 90점을 위해서, 총합점수 90점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알아볼게요. 자, 작년도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 비율입니다. 55대 45였는데요. 올해도 비슷하거나 살짝 다르겠죠. 자, 1차 지필평가는 27.5점, 2차 지필평가도 27.5점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내용 다 아실 테니까. 자, 일단 주요한 것은 여러분들 장기고일수록, 특히 장기고일수록 지필평가 점수가 따기 힘들기 때문에 수행평가에서 1점도 깎이시면 안 돼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대학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1차 지필 평가를 한 82점 정도, 뭐 2차 지필 평가를 82점 정도, 자기가 뭐 1차를 좀 조졌다면 2차를 좀 잘 맞아서 164점 정도 때리신다면은, 제가 다 계산해 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귀찮아 하시잖아요. 자, 요렇게 1, 2차 지필 평가 합쳐서 45점, 그다음에 수행 평가는 그대로 45점으로 들어갈 테니까 90점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필평가 82점을 목표로 하고 공부하자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자기가 1차 지필평가를 쳤을 때, 또 1차 지필평가를 치고 2차 지필평가를 칠 때 자기 자신의 목표 점수를 설정하기 용이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점수 90점이 일단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행평가 45점을 다 획득한다는 가정하에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를 합쳐서 총 164점 정도 획득하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작년 1학기 기출문제를 살짝 분석해봤는데요. 제가 분석 자료는 드릴 거예요. 객관식이 20문제, 논술형이 2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 수 자체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지 않아요. 자, 객관식 16문제가 이제 다른 학교로 얘기하면 센 비단계, 또는 이제 여러분들 흔히 푸시는 뭐 개념원리 RPM이나 마플 시너지, 원스텝에 있는 유형 완성 수업들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 오해를 제가 조금 이따 깨드릴 거고. 자, 객관식 4문제와 논술형 1, 2번이 평가원 기출문제와 교육청 기출문제가 섞여 있고, 나머지 문제들도 그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 4점에 준하는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일단 이 친구들 배점을 보면 요 객관식 4개 20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논술형 1번이랑 2번이 합쳐서 12점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들이 일단 32점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68점은 이 친구들이 담당하고 있겠지.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 자, 장기고는 시험이 어려워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야. 자, 그럼 이제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요. 개념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유형완성 수업을 뭐 개념원리 RPM이나 마플 시너지나 센으로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난 좀 친다. 이제 좀 공통수학을 알겠다 해서 바로 심화 문제 풀이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나머지 객관식 16문제도 있잖아요. 자, 장기고 시험이 어렵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물론 최고 난이도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이 16문제들이 굉장히 헤비합니다. 자, 헤비하다는 것은 난이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계산이 오래 걸리고
풀기 좀 불편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완성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어 있지 않으면 저기서부터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80점은 꿈도 못 꿔요. 자, 82점을 맞추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82점을 맞추시기 위해서는, 자, 얘를 완벽히 때려 놓고, 여기서 객관식 3개의 논술형 하나 정도를 가져가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야. 또는 객관식 2개의 논술형 하나 정도를 가져가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릴 문제는 꼭 버리셔야 돼요. 시간 내에 절대 다 풀 수 없습니다. 물론 풀 수 있는 분들 있어요. 전교에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박수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우리가 풀어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학적 공부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자,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 수업은 말 그대로 개념 수업이죠. 이미 다 진행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진행이 안 되신 분들은 3주차까지 여러 가지 방정식, 3, 4차 방정식까지는 개념 수업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진행 방법은 현재 다니고 계신 학원, 우리 학원 학생들은 저랑, 그 다음에 인강도 있겠고요. EBS 강의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지. 자, 건너뛸게요. 자, 유형 완성 수업은 이제 말 그대로 소단원 내에 있는 유형들을 다 분석하고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야. 자, 추천글이어 써놨고요. 자, 유형 완성 수업은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다른 과목들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 앞으로도 유형 완성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야. 자, 1회차 숙제를 이제 진행을 할 때, 1회차 자기가 이제 지정한 범위의 양을 진행을 할 때, 저는 한 60문제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틀린 거에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셔야겠어? 고쳐야겠지. 자, 고쳐서 맞은 거 세모. 고쳤는데도 틀리는 거 X, 죽어도 모르겠다 하는 문제도 X를 치신 다음에 이 문제를 피드백을 해요. 피드백을 하는 방법은 이제 푸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지. 학원 선생님과 진행을 하시든가, 저랑 진행을 하시든가, 답지를 보고 이해하시는 거야. 이런 걸 피드백이라고 할게요. 자, 피드백이 완료되고 나면 X 문제들을 별로 바꿔요. 자, 그 다음에 2회차 수업도 똑같이 진행을 하십니다. 2회차 문제풀이도 똑같이 진행을 하신 다음에 맞은 거, 틀린 거, 그 다음에 피드백. 자, 3회차도 똑같이 진행을 해요. 피드백. 자, 그럼 잘 보세요. 1회차 수업 진행했죠. 그 다음에 2회차 수업의 피드백이 끝났을 때 1회차 수업에서 별표 쳤던 문제들을 한 번씩 더 복습합니다. 자, 3회차 피드백이 딱 끝났을 때 2회차랑 1회차에 풀었던 문제들을 복습해요. 자, 4회차도 채점을 하고 피드백이 끝났을 때 3회차 별들이랑 2회차 별들, 1회차 별들을 한 번씩 더 복습을 하시는 거야. 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점점 공부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간 학습 계획에 자기가 주당 수학 공부를 몇 시간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잡혀 계실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내가 5회차 숙제까지 하고 피드백까지 한 다음에 4회차 복습, 3회차 복습, 2회차 복습까지 하다가 이제 시간이 딸려요.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벌써 3번 정도 진행이 됐죠. 자, 이런 반복적인 기억들은요,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40일, 60일 정도는 갈 거야. 나중에 마무리 때도 또 할 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굉장히 좋은 공부법이야. 자, 다음은 심화 문제풀이입니다. 자, 여기서 할 얘기가 또 많아요. 자, 장기고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원 교육청 기출을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하셔야 돼. 근데 물론 그럼 양이 많죠. 자, 일단 평가원 교육청 기출을 학교 유인물로도 주지만 이 학교 유인물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이 4월 마지막 주다 그러면 4월 셋째 주나 4월 셋째 주 주말에 모든 프린트가 완성이 된단 말이야. 그 전에 얘를 안 해놓고 있으면 학교 유인물을 받아서 분석하고 행동 패턴을 적용시키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아요.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적어도 21년도 이후에 평가원 교육청 기출 문제들은 미리미리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업들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평가원 교육청 기출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유형 완성 수업이고 시중 교재에 있는 이 C단계 스텝 2, 3 문제들이야. 아이디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시험 문제를 풀이함에 있어서 논리 전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 굉장히 좋은 수업이에요. 자, 그래서 평가원 교육청 기출을 먼저 좀 풀어줘야 된다. 시험 문제 풀이에서 우선순위를 좀 위에 두시고 그 다음에 학교 유인물이 나오면 내가 풀었던 평가원 교육청 기출 문제를 좀 더 추리는 거죠. 자, 이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심화 문제로 풀어볼 만한 추천 교재들을 제가 이렇게 실어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를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유형완성 수업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복습 횟수가 또 뭘 뜻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복습하다 보면 문제가 거의 외워지다시피 또 풀이가 엄청 빨라지는, 또 풀이가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런 애들을 이제 탈락시키면서 효율적으로 복습을 하실 텐데 이게 안 되고 내가 유형완성 수업을 푸는데 내가 틀렸던 문제들이 빨리빨리 안 풀려. 근데 그 상태로 심한 문제 풀이를 하시는 건 완전 어불성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68점을 포기하고 32점을 맞추러 가는 행위야.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얘를 완벽하게 하시고 평가원 교육청 기출이랑 학교 유인물로 가시는 거예요. 자, 밑에 거는 시간이 모자르면 과감히 포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유도리를 발휘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는 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멘토들이 함께 하니까, 제가 멘토니까 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이 과정은 4월 2주차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무리가 안 되면 과감히 포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꼭 하셔야 되고요. 자, 마무리로서는 제가 아직 장기고등학교 교과서는 확인 못했습니다. 아마 비상교육 교재일 것 같은데 최근에는 동아출판 교재였고, 만약에 동아출판 교재로 진행이 된다면 교과서 문제는 안 풀어보셔도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교과서 중대 단원 문제, 내가 혹시 모르는 것은 없나, 특이한 유형은 없는가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유형완성 수업에서 진행했던 별들 있죠. 자, 얘를 다 풀어보셔야 돼요. 4월 3주차 정도부터는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총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엔 관연도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겠지. 특히 장기고 관연도 기출은 굉장히 유의미한데요. 일단은 평가원 기출들을 학교에서 나오는 유인물들이 있잖아요. 관연도 평가원 교육청 기출로 이루어진 것들 아니겠니? 그러면은 겹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2025년도 1학기 때 쌤들이 주는 평가원 교육청 기출 유인물이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게 작년에 있어요. 작년 시험지 문제, 그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쌤들이 어떻게 문제를 좀 바꿔서 내는구나 하는 출제 경향도 볼 수 있고 분석도 할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긴 힘들 테지만 이제 선생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교육 자료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치면서 오늘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 자기가 대학 갈 생각이 있어. 이 수행평가는 1점도 깎이시는 게 아니야. 절대 안 돼요. 자기가 조금 힘든 내용의 수행평가가 있다 하시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돼. 자, 저희 학원은 학교별로 수행평가 대비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형완성 수업이에요. 유형완성 수업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대대로 학생들한테, 제자들한테 시키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으나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무한복습법이라는 방법으로 조금 알려져 있어요. 자, 이게 완벽히 돼야 됩니다. 이게 완벽히 된 상태로 심화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심화 문제는 장기고 같은 경우엔 평가원 교육청 기출 문제만 봐도 충분하나 시간이 남고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시중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완벽히 되지 않고 넘어가면 뭐다? 68점을 포기하고 32점으로 가는 길이다. 아주 빠르게 풀 수 있도록 기계적인 풀이가 가능하도록 연습하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퍼스널 에듀 학원의 수학과 원장 이태환이었고요. 여러분들 혹시 연이 되어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게 된다면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입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수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